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과제물에 관련돼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과제에 있어서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아마 실습이거나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많이 활용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제 프로그램 계획서와 프로포절 또는 사업 계획서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과제를 제출하라고 했던 거는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하는 건데 그 계획이 우리가 일일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우리가 프로그램을 사회복지사가 계획을 할 때는 대상자들에게 예를 들면 하루 이제 뭐 특별 시간 그래서 50분을 기준으로 일일 계획안대로 계획대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실행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과제물로 제출을 하셨는데 아마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셔서 프로그램 계획서를 내거나 사업 계획서를 낸다거나 이렇게 내신 분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 프로그램 계획이라는 것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잘 못하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한번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기는 사실상 사회복지 프로그램은 우리가 복지사이면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다 구체적으로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사회복지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된 활동을 구체화된 집합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여기에 따라서 사업에 맞추는 우리 프로그램이라고 사용을 하는데 프로그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산을 국가기관에서 하는 것을 따온다거나 아니면 사업 계획서를 제출을 해서 우리가 그 사업에 어떻게 주체적인 의미로 활용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복지 그 복지관에서는 3대 기능 중에 서비스 기능에 있어서의 뭐 대상은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많이 되겠죠. 이 대상을 우리가 목적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이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계획의 일환으로 확보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프로그램에 관련된 활동,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관에서 국가 사업에 우리가 이 사업에 전반적으로 이 사업을 프로젝트를 따와야 돼라고 하는 것은 사업 계획서와 프로포절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같이 아주 빈틈없이 꼼꼼하게 작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우리 사회복지 그 관련된 기관들은 예산에 굉장히 좀 빈곤하죠. 그러다 보니까 자체 예산은 부족하다 보니까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어떤 예산을 가지고 경쟁을 많이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프로포저를 작성을 근사하게 잘 내고 또 아이디어를 굉장히 어, 흥미롭게 그리고 참여자들이 얼마만큼 이거를 흥미를 가지고 참여하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성패가 갈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사업에 있어서의 예산,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기업이든 예산이 좀 풍족해야 보통 회사가 잘 굴러가듯이 사업을 위해서는 확보된 예산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서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투자자한테 입맛에 담기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면 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자, 이 예산에 관련돼서요. 좀 글씨가 겹쳐버렸죠? 자, 외부에서 사업을 지원하는 것, 요청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구체적으로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 그리고 이제 뭐 후원 주체, 예를 들어서 공동모금회가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업 계획을 작성해서 경험해 보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예산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에는 예산의 차이에 따라서 프로그램 또 서비스, 프로포절에 대한 구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요 예산을 따기 위한 게 아니라 이 예산 안에서 우리가 이제 기존의 대상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번에 실습처가 다양하게 많으셨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아동센터도 있었고 성인 대상의 어떤 프로그램도 하고 그리고 뭐 그 지역 복지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 안에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았었는데 자, 우리가 어떤 대상을 가지고 프로그램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자, 본질적인 것은 사업의 계획에 있어서 명확히 구분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이라고 되는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사회 문제나 어떤 특정 집단의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계획적으로 어떤 이제 서비스나 활동을 체계화하는 것이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목적을 보게 되면 지역사회 대상을 우리가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욕구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징은 대상자를 누구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예를 들면 자, 대상자 중심이라고 하면 목적과 목표가 명확하게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시간, 인력, 예산, 자원, 계획이 포함돼야 되고 예를 들면 독거노인 안부 확인 프로그램이나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발달 지원에 관련된 자립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때요? 어떤 예산을 따오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거를 프로포저를 내는 거죠. 지금까지 얘기하는 건 사업의 계획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그 프로그램들을 작성을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자, 사회복지 프로그램, 예, 수행 방법, 예산, 기대 효과, 평가 계획. 자, 이런 것들을 내시죠. 자, 이런 것들을 낸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아, 우리가 우리 기관에서 사업을 따오기 위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이런 걸로 한번 해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프로그램에 있어서 사례를 보시게 되면 프로그램명 뭐에 대한 거 저소득층 아동 학습 지원 프로그램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이제 사업 계획을 6개월을 예산을 합니다. 그러면 사업 장소는 복지관이에요. 그리고 대상은 지역 내 저소득층 아동에 관련돼서 3학년에서 6학년 15명을 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목표와 주요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행 방법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더니 자원봉사를 이제 대학생이 자원봉사나 강사에 대해서 연계를 해서 1대1 뭐 소그룹으로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이렇게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겠다. 예산에 있어서의 항목별 강사비도 있고요. 독서 활동에 대한 강사에 대한 교재나 교구 그리고 워크북이라던가 어떤 문구료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예산 계획을 하는데 이 기대 효과라고 하는 것은 아동에 관련된 정서적인 안정감을 증진을 시키고 부모의 어떤 양육에 대한 대체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역사회 아동에게도 체계적인 어떠한 구축을 필요로 하는 거죠. 평가 내용에서는 과정평가, 결과평가, 질적평가 이렇게 나눈 것이 프로그램 어떤 계획에 관련된 사업 계획을 짜는 것을 이렇게 이제 일목요연하게 짠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프로포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제안서에 관련된 작성, 그래서 즉 제안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프로그램 계획과 프로포절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목적은 외부 기관에 우리가 사업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관에서 이렇게 지역 아동에 관련돼서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겠다. 근데 예산이 아까 여기서 얼마 들어갔어요? 예, 다 합치니까 뭐 회의비 뭐하고 다 합치니까 이제 이 예산이 구체적으로 뭐 한 310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럼 이 예산을 우리가 프로포저를 잘 작성을 해서 따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서 사업 요청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서를 잘 꼼꼼하게 작성을 해서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사업의 필요성, 저소득층 아동에 있어서의 뭐예요? 여기에서 이야기했듯이 아이들에 대한 그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정서적인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목적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구성 요소에서는 뭐였냐? 예, 사업의 필요성, 목적, 대상자, 사업 내용, 예산 계획,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자, 특징으로 봤을 때는 자, 프로포절은 설득력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나한테 투자할 사람에게 마음을 혹하게 해야 되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간에 관련돼서 어떤 요구 사항과 형식에 잘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누구의 기간? 예, 사업을 진행하는 돈이 나오는 기간에
관련해서 요구사항과 형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한 기관뿐만이 아니라 여러 기관들이 어때요? 복수 지원해서 각자의 아이디어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그렇게 해서 심사를 통해서 선정하는 것이 바로 프로포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래서 프로포절 같은 경우에 이렇게 노인 급식 지원에 관련된 것도 이렇게 프로포절로 작성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들 내신 것들이 이런 프로포절을 형식으로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부 내용, 사업 내용, 뭐 수행 방법, 자, 그리고 예산, 기대 효과, 성과 평가, 협력별,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서 기관에서 많이 하는 계획들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이 이제 과제냐? 이거는 과제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과제는 뭐였냐라고 하는 거죠. 자, 과제는 제가 수업하기 전에 바로 여기 스카이웍이라고 하는 AI한테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뭐를? 예. 자, 스마트예요. 스마트 목표 설정과 치매 노인 종이 접기 프로그램을 만들어줘, 시트로. 라고 이제 제가 주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1분도 안 돼서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여러분들한테 PPT 자료를. 자, 그래서 이 PPT를 보면은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이게 이제 약자인데 이 약자를 보게 되면 스마트죠. 그래서 스마트라고 하면 예, S라고 붙여요. 그래서 이 구체적인 목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계획을 잡거나 할 때는 이런 스마트 원칙에 의해서 설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스마트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달성 가능한 목표가 있어야 되고 관련성 있는 목표가 있어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스마트 목표에 관련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목표가 뭐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왜, 누가, 어디서, 어떤 자원, 이런 것들을 달성할 것인지를 정의를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측정 가능해야 된 목표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진행 상황에 추적하고 성공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측정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성 가능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현실적인 부분에서 이 기능이 현재의 어떤 능력과 어떤 자원을 가지고 고려를 해야 되고요. 관련성 있는 목표를 선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치매 어르신들에게 우리가 치매 인지가 좋아지게끔 하는 프로그램을 하는데 치매와 상관 없는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치매에 관련된 노인들이 신체적인 기능도 많이 떨어지죠. 그런데 이 어르신들한테 줄다리기를 하게 한다, 아니면 달리기를 하게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어때요? 관련성이 전혀 없는 목표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대상의 연령과 특징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구체적으로 관련성 있게끔 목표를 설정해야 되고, 그렇다라고 하면 마지막에 뭐예요? 타임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일일 계획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일일 계획 안에 어떠한 특별한 시간, 그러니까 오전 시간에 10시부터 11시까지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시간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 그 시간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스마트 목표 설정에 관련해서 요 5가지를 구분을 해서 작성을 하는 건데, 자, 이런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있어서 예, 이렇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협력과 프로젝트에 관련된 기준, 그리고 뭐 로드맵과 결승점에 대한 선정, 그리고 뭐 이런 것도 뭐 이제 참고 삼아서 예, AI가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치매 노인 종이접기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작성을 좀 해봐라 라고 주문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치매 노인의 인지 기능, 소기능, 소근육에 관련된 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이렇게 종이접기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기능 유지, 향상을 위해서 일상생활의 만족감을 향상을 도모합니다라고 얘가 이렇게 적어줬어요. 그래서 대상은 누구냐? 치매, 경증 노인 5명을 데리고 우리가 치매 종이접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진행 방법은 1회 60분을 총 12회로 한다라고 하는데, 제가 요거는 1일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안 했더니 얘가 이렇게 사업 계획을 아예 12회 주기로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는 1일 계획이죠. 자, 그럼 1일 계획에 맞게끔 여기에다가 세분화해서 1일 계획으로 50분 가량을 예, 전개 부분, 처음에 전개 부분, 도입, 전개, 마무리 이렇게 수준으로 나눠주면 얘가 또 정확하게 여기서 예, 분할로 해서 나눠서 주겠죠.
자, 그래서 목표는 인지 기능에 대한 소근육에 관련된 기능 향상이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종이접기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상세 내용을 봤더니 종이접기 활동은 손의 소 근육을 발달과 뇌 자극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노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적합하고 프로그램에 관련된 치매의 악화 방지를 위해서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한대요. 자, 그래서 어르신들의 일상생활의 만족감 향상을 위해서 사회복지적 향상을 기여한다라고 이해가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경증 대상의 어르신들을 60분이라고 했는데 보통 프로그램은 50분이면 충분합니다. 50분을 넘어가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시간을 정확하게 좀 나눠주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뭐 만족도 조사까지 해서 참여율이나 그 작품 완성도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예산이 2,680만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거는 이제 주문을 잘못 넣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종이접기 활동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종이접기 활동, 인지기능, 그리고 삶의 질 이렇게 연관성을 얘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우리가 목표도 써야 되죠. 그리고 기대 효과도 써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 스카이 워크에 관련된 AI로 좀 만들어 봤던 거고요. 자, 그러면 음, 자, 프로그램 요게 이제 제가 강의 자료였었는데 자, 프로그램을 계획할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참여하는 대상의 집단 크기, 그래서 소그룹이냐 대그룹이냐라고 나눌 수 있겠죠. 그러면 소그룹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10명, 이제 5명 정도 소그룹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대집단이라고 하면은 이제 10명, 20명까지도 가능한데, 모든 프로그램은 너무 크게 되면 그 프로그램에 관련된 그 진행 요원이라던가 보조 진행 요원들을 좀 더 많이 필요로 하는 거죠. 그래서 참여에 관련된 대상의 연령대 그리고 집단의 분위기도 파악을 해야 되고 장소는 어디다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학습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인지 살펴보고 마이크나 음향 시설 잘 구비되어 있는지 또 시각화할 수 있는 시설 그래서 파워포인트나 어떠한 이제 컴퓨터 설비, 대형 스크린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지 그리고 교육장에 대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이 쾌적한가 그리고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의 어떤 장소나 주 교육과의 위치나 적합한 환경, 공간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각 프로그램마다 도입과 진행과 결론 단계를 시간을 배정을 잘 나눠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내용을 보시게 되면 보통 프로그램은 1일 계획에 있어서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간은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가족생활 교육에 관련된 그 강의를 녹화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예비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이 관련돼서 회기별로 이렇게 많이 이제 했던 게 생각이 나서 요거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예비 부부를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일회기로 봤을 때 도입 부분 15분, 강의 시간 뭐 120분, 종결이 15분으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도입에는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목표나 어떤 내용에 대한 소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참가자에 관련된 서약서를 작성을 하고 1회기를 안내합니다. 그러니까 1회기는 오리엔테이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예비 부부이다 보니까 어때요? 인지가 굉장히 높은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프로그램의 도입 배경과 목표 그리고 그 내용을 전반적으로 설명하는 1회 때는 OT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 전체 이제 참가 서약서를 자료로 근거로 해서 다과나 프로그램 그리고 이제 파일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강의의 본 활동으로 들어가는데 활동 1에서는 우리 커플은 이렇게 만났어요라고 하면서
한 커플 한 커플 뭐예요? 만남과 어떤 이제 결혼의 동기를 이제 서로가 소개하는 자리가 되겠죠. 그래서 결혼의 의미에 관련돼서 기대에 대한 효과 이런 것들을 하고 활동 2에서는 결혼에 대한 나의 기대, 각자의 커플들이 기대하는 게 있겠죠. 그래서 활동지를 통해서 또 이제 강의안을 통해서 뭐 필요하다면 음악을 배경을 잔잔한 걸 깔아주고 또 이름표나 사인펜 이런 것들을 주면서 본인들이 결혼에 관련된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제 적어보게끔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활동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떤 활동을 이제 여기서 다 했다라고 보시면 종결 부분은 15분으로 잡아서 요약 정리를 하고 이야기 나누기로 하면서 각자의 커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앞으로의 결혼에 대한 나의 기대 이런 것들을 이제 나눠보는 시간이 되겠죠. 그래서 파트너에게 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생각하는 결혼에 대해서 파트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이런 거를 글로 통해서 이런 것을 활동지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제 도입 부분, 전개 부분, 종결, 마무리 부분 이렇게 나눠서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도입에서는 프로그램인 진행자를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세요. 여러분하고 이제 앞으로 50분간 예를 50분간 진행을 맡은 전유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결혼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관련된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결혼에 대한 환상 또 결혼에 대한 뭐 기대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으실 건데 오늘의 관련된 내용들은 이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혼 준비에 관련된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구성에 관련된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참가자들이 이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면서 이제 각 파트너들에게 하나씩 나눠주고 작성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 사인에 관련된 시간도 주고 그럼 이제 일회기 시작하는 데 있어서 결혼을 향한 어떤 춤 같은 부제를 달았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설명도 같이 해 가면서 두 사람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춤과 박자를 맞춰서 가볍게 신체 활동을 통해서 풀어가는 그런 활동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예비 부부를 위해서 참가 서약서라고 해서 나는 뭐뭐뭐 이렇게 하면서 요 빈칸을 남겨주면 이제 여기에 맞춰서 충분히 뭐예요? 본인들이 생각해서 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활동일에 있어서 우리는 이렇게 만났어요, 저렇게 만났어요. 커플들에 있어서 애칭, 별칭을 나눠주고 이름을 적게 하고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라던가 별칭에 대해서 아낌없이 칭찬을 서로 해주고 이후 커플에 대해서 만나는 때 활동지를 나눠주고 또 이제 결혼의 의미를 강의로 통해서 하나됨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영적, 정신적, 지적 이렇게 육체적인 측면들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가장 강력한 이미지로 연합하는 것이 바로 이제 결혼에 관련된 부부들에 의한 프로그램이다라는 것을 개요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활동지를 나눠주면서 만남에서 현재까지 프로그램을 그래프로 그려가면서 나의 파트너는 뭐뭐의 매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의 파트너는 뭐에 대해서 뭐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5가지 정도의 매력을 쓰게 하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자 하는 동기는 3가지로 각자 쓰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활동에 있어서의 기대감, 결혼에 대한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제 기대에 대해서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 형식으로 나누면서 마무리를 이제 이렇게 활동지를 주면서 마무리를 하는 것. 자, 그래서 종결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예, 결혼에 있어서의 나의 생각. 그래서 파트너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지로 작성해서 과제를 부여해 주는 거. 이런 것이 이제 활동에 관련된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뭐 2회기, 3회기는 볼 것 없이 우리가 보는 거는 요 1회기 안에 들어가 있는 1일 1시간에 관련되거나 대상에 따라서 시간은 뭐 좀 탄력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계획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프로그램은 우리 실생활에 우리가 사회복지사로서 활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것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내가 이제 직접적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많이들 안 해보셨기 때문에 아, 도대체 너무 난해해서 어떤 걸 써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거나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면 아, 이런 게 프로그램이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진행 과정이 됐다라고 보는 거고요. 자, 제가 한 가지를 또 보여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과제를 제가 이제
총 거의 97개 정도를 토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밤새 보면서 여러분들의 과제물을 피드백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이 피드백에 잘 된 거를 좀 몇 개를 세 가지 케이스를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뭐 각자 누구 거라고 하시는 거는 본인이 잘 아실 거고, 그래서 요거를 한번 같이 공유를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니어 재가복지센터의 실습생 인지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요리 실습에 관련된 활동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주문했던 거는 이런 내용을 어떻게 하시는 건지, 누가 봤을 때도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요걸 갖다가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가 봤을 때도 이 실습 프로그램에 따라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시니어 돌봄 재가복지센터에서 진행자는 김금자 학생이었고요. 주제는 개구리 버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토요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1시 30분부터 4시 30분. 그래서 1시간 정도를 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준비물에는 모닝빵과 패티와 슬라이스 치즈, 그리고 상추, 토마토, 방울토마토, 방울빵인가요? 방울빵, 초코칩, 슬라이드 햄, 딸기잼, 케찹, 머스타드 소스. 목표로 보게 되면 개구리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개구리에 관한 어릴 때 추억을 회상해보고 개구리를 특징을 살린 개구리 버거를 만들어 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여기에서 자, 이제 여러분들이 좀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누구든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보면 도입 부분에 어떻게 됐어요? 예, 음악, 요리란 청각적인 매체인 음악을 활용해서 요리에 반영하는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였어요? 자, 여기에 필요한 게 준비물이, 음악도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 CD가 됐던 어떤 음악적인 부분이 됐던 그런 것도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지금 누락이 됐죠. 자, 그래서 활동에 보면 개구리에 관한 어릴 적 추억 소환해서 어르신들과 대화를 하면서 개구리의 특징을 대화로 통해서 짚어본다. 이 전개 활동은 뭐예요? 자, 우리가 과거에 어렸을 때 시골에는 그때는 이제 뭐 굉장히 그 개구리가 많았죠, 논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한참 4월 달, 5월 달 되면 개구리가 논에서 막 개굴개굴개굴 울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르신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즘에 개구리 노래가 뭐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노래 있죠. 앞다리가 쑥, 뒷다리가 쑥, 팔짝팔짝 개구리 됐네. 이런 거를 틀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몇 번 이걸 틀어주면은 어르신들이 어때요? 굉장히 흥미있게 잘 따라합니다. 그래서 활동에 있어서 어르신들과 개구리에 관한 노래를 2번 정도 율동과 함께 불러보고, 자, 나누어준 재료를 가지고 개구리의 특징을 닮은 버거를 만들어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가 눈과 입의 특징을 컨셉을 잡아두는 것, 이게 포인트가 되겠죠. 자, 그리고 마무리 단계는 개구리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볼 건데, 버거를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추억 쌓기의 기회를 제공하면서 어르신들의 손자, 손녀에게 만들어주면서 칭찬을 받는 이렇게 권해드리는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여기에 시간이, 타임이 안 써 있죠. 전개 부분에 뭐 10분을 잡는다. 그러면 10분. 활동에 있어서 본 활동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본 활동에 30분을 소요한다라고 하면 30분. 그리고 마무리는 10분 정도로 해서 이렇게 시간까지도 배열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어르신들은 보통 이제 50분 간격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해 주면 되겠고요. 평가에 있어서 음악 요리에 통해서 오감을 증진시킬 수 있고 옛 추억을 통해서 인지,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식재료의 조리법을 통해서 집중력과 정서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치료에 다양한 효과를 이룰 수 있다라고 평가를 냈습니다. 자, 그래서 실습생이 준비한 재료라고 해서 이렇게 사진을 첨부를 해놨죠. 자, 그랬더니 우회에 준비물에 있었던 내용들이 그대로 재료를 담아 봤을 것이고 만드는 방법도 이렇게 요 방법이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요 전개 부분에 있죠. 이 전개 부분에 활동에 우리가 대화에 관련된 내용을 하고 나서 활동에 있어서 어르신들하고 율동 같이 하고 활동에 나누어진 재료를 가지고 개구리의 특징을 닮은 버거를 만들어 본다라고 할 때, 자, 요게 만드는 방법이 요 가운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 햄버거 빵을 칼집을 넣어서 반을 자른다. 빵 밑면에 머스타드 소스를 발라주고 밑면에 메인인 상추를 보기 좋게 올려주고 커팅된 토마토를 2개 정도 올려주고 조리된 버거에 패티를 올려주고 패티 위에 햄과 치즈, 개구리 혀 모양으로 닮은 이렇게 빵 위에 딸기잼을 넣어주면 방울빵에 초코칩 박아 이쑤시개로 꽂아 눈을 이렇게 고정을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개구리 버거가 이렇게 됐는데요. 자, 활동한 프로그램의 어르신들과 이제 예, 활동 내용에 대해서 서로 뭐예요? 피드백 이런 거를 주면서 자, 각자가 느꼈던 개구리에 관련된 내용. 자, 너무 잘하셨어요. 그쵸? 제가 이렇게 원했던 거는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질적으로 해보시는 거, 이런 것들을 제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던 것인데, 요 너무 잘하셨죠. 그래서 제가 캡처를 해서 이렇게 잘 된 것을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 싶었었고요. 자, 두 번째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자, 요번에는 내가 만든 수박 수영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상상 속에 어떠한 수영장을 만들어 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 이 학생은 그 각선영 학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는 예, 프로그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이 대상이 되고 목적은 여름과 관련된 그림책을 통해서 아이들의 어떠한 독서 흥미를 높이고 창의적인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신감을 기른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목표로는 수박 수영장에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수박에 관련된 수영장을 상상하면서 창의적으로 표현하고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자신감을 기른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아이들에게 있어서의 어떤 독서 흥미 증진에 있어서의 창의적인 사고, 자기 표현 능력 강화, 그리고 여름철 즐거운 추억 형성에 긍정적인 자존감을 향상시킨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 효과로 넣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보세요. 자, 도입 부분 5분 넣었고요. 이해라고 해서 이제 전개 부분에 이렇게 5분, 20분, 이제 마무리 10분 해가지고 총, 예, 자, 그러면은 한 40분 정도 되죠. 자, 이렇게 시간 타임을 이렇게 적어주면 내가 계획을 짜지 않아도 이 계획서를 가지고 다른 분들이 어때요? 활동을 할 수 있는 자료가 되겠죠. 자, 그래서 주제에 있어서의 도서를 보게 되면 수박 수영장이라고 하면서 이 내용의 영상을 보여주는 애니메이션이나 그림책 활동이 끝난 후에 보고 싶은 사람을 보고 이거는 뭐예요? 연계 활동으로 같이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해에 있어서 도입 단계는 책 속의 장면을 회상하면서 현실에 진짜 수박 수영장이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고 하면서 나름의 이야기, 상상력을 발휘하면서 아이들과 어때요? 이야기 나누기에 있어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수박 수영장에 간다면 누구랑 놀고 싶어? 라고 질문을 던지게 되면 아이들이 서로가 친한 친구들하고 예, 같이 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도입 부분에서 들어가서 실질적으로 아이들과 책을 읽고 또 뭐 이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숙지를 했다라고 하면 더 참여율이 좋겠죠. 전개 부분에서는 나만의 수박 수영장을 구상하면서 상상 스케치를 하고 활동지 중심의 선택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기 활동을 연계를 합니다. 그래서 꾸밈에 있어서의 도구를 색칠하고 오려서 붙이기도 하고 수영장에 대한 활동지를 가지고 각자의 수영장을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마음껏 상상해서 그림을 그려서 만드는 상상 스케치가 되는 거고요. 이 두 종류의 수영장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하고 싶은 것을 앞면에는 뭐 붙이는 걸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마무리 부분에 있어서 완성된 작품에 있어서의 감정 스티커를 붙이고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친구의 작품, 감상, 그리고 격려. 자, 그리고 뒷장에는 마무리 인사와 수박 젤리를 나누어 주면서 아이들과 함께 활동에 대해서 마무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유의사항은 뭐예요? 실습생 2, 3명의 어떠한 보조 역할이 있어야 되고, 가위나 풀 사용 시 안전에 관련된 지도를 해야 되고, 아동마다 작업 속도가 집중도의 차이에 따라서 고려해서 개별 피드백을 제공해 준다. 그리고 창의력을 어떤 창의성을 위해서 표현을 격려하고 정답이 없음을 강조해주고 또 서로의 작품을 존중하도록 하고 지도하는 것인데 우리가 작품을 할 때 보면은 사람마다 많이 틀리죠. 개인의 성향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그림을 그리게 되면 색을 굉장히 꼼꼼하게 막 잘 칠하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 색깔의 조화를 굉장히 알록달록하게 잘 칠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어느 분은 또 이제 막 그냥 일자로 막 스케치 하시는 분도 계세요. 자, 그런데 잘했다, 잘못했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참여하는데 의미를 두고 각자의 성향에 있어서의 잘했다, 잘못했다라기보다도 그거에 대한 피드백, 그래서 서로가 잘했다라고 응원해 주는 거, 이런 게 이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평가 방법에서는 활동 전반에 아동의 참여에 관련된 태도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창의성 표현이나 끝까지 흥미를 가지고 참여했는가를 보는 거고 또 자기 평가에 있어서 오늘 활동이 어땠는지 느낀 점, 감정 스티커를 붙이면서 예, 표현해 보는 게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예산을 보니까, 초등생 25명이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A4 용지, 뭐, 이렇게 구매를 했다라고 하고, 표정 스티커, 수박 모양, 복사, 뭐, 이렇게 해서 수박 젤리 합쳐서 33,600원이라고 해서 이 단가를 매겼습니다. 자, 이렇게 프로그램을 계획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는 활동지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현장에서 아이들과 많이 하는 활동들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근데 늘 우리가 이제 예산과의 어떠한 문제가 있어서, 분명히 뭐 예산이 많이 들어가면, 재료비가 많이 들어가면 좋은 작품도 많이 만들고, 하지만, 이게 다 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못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한번 자, 이게 연결됐죠. 자, 그래서 계획서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또 세부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수영장에 관련된 평가 부분, 그리고, 담당자의 의견이나 추후 계획에 있어서의 연계 활동, 이게 가능한지, 그리고 아이들과 이야기 나누면서, 동화책 이야기를 가지고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동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가지고, 아이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만들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완성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자, 프로그램 이제 계획서라고 해가지고 이제 뭐 꼭 워드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었는데 구성이 잘 돼서 제가 요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 드려보고자 넣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된 배경이라고 해서 현대 사회에서 고령층 신체 활동 부족이나 사회적인 고립으로 인해서 건강의 삶의 만족도가 저하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적어놨고 특히 65세 전후의 건강한 어르신들 규칙적인 운동과 정서적인 교류를 통해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프로그램은 산림 환경에서 활용한 걷기와 명상 활동을 통해서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동시에 증진하고 또 사회적인 관계만을 강화시키는 목표로 한다라고 목표 계획을 잡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이름은 제목은 뭐예요? 숲속 건강 걷기라고 해서 명상 교실이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프로그램에 관련돼서는 선택형 건강 증진 그리고 생활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기능 이런 거를 이야기를 했는데 정서 기능이라고 보셨네요. 장소는 이제 산림 치유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숲속이겠죠. 그래서 일자는 2025년 12월 15일 이때는 뭐 날씨가 그렇게 많이 춥지는 않았을 것이고 자, 진행자는 이렇게 우리 학생이 이렇게 보조교사와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준비물은 뭐예요? 운동화, 편한 복장, 물병, 요가 매트, 필기구, 안내 자료 이렇게 해서 준비물이 있다라고 합니다. 목표에 있어서는 위에와 같이 자, 숲속 걷기와 명상 활동을 통해서 신체 건강과 정서적인 안정감을 증진한다라고 되어 있고 두 번째는 어르신들의 사회적인 교류와 공동체의 생활을 활성화하고 세 번째는 환경에 있어서의 어떠한 자연 환경에 있어서의 스트레스 완화, 삶의 만족도를 높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프로그램의 내용을 보게 되면 도입 단계에서 15분이래요. 그래서 인사나 프로그램에 관련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습속 활동의 건강 효과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간단한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시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개에 있어서 40분, 숲속 걷기에 있어서의 코스별 2km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걷기 중 자연 관찰이나 호흡법, 실습도 같이 해가면서 숲속 명상이나 스트레칭, 요가 매트를 활용한 이완 운동을 하고 소그룹 대화를 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무리 5분은 활동에 있어서의 어떠한 정리나 소감 나누기를 통해서 프로그램을 계획을 했습니다. 기대 효과는 규칙적인 숲속 걷기를 통해서 신체 활동을 증진하고 명상과 스트레칭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경험한다라고 했고요.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사회적인 유대감을 강화시킨다. 그래서 주의사항은 개인의 어떠한 그 건강 상태에 따라서 걷기 속도의 조절이 필요하고 명상이나 스트레칭 무리하지 않게 지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상 상황에 따라서 실내 대체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같이 준비한다. 이게 굉장히 잘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건 이제 밖에 야외 활동인데 비가 왔을 때는 어떤 대체 프로그램이 없다라고 하면 좀 난감하죠. 그래서 요거 참 작성을 잘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셨더니 프로그램에 관련된 비용을 보니까 강사 비용이라 해서 뭐 사회로 해가지고 10만 원씩 40만 원으로 잡았고요. 요가 매트를 대여를 하는데 5천 원씩 해서 10만 원을 잡고 안내 자료나 인쇄물 이렇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간식이나 음료 이런 것들도 뭐 제공을 했고 기타 운영비에 관련돼서 이렇게 합계를 해서 83만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1회 때 하는 금액이 그렇게 되면 강사료 10만 원에다가 뭐 이렇게 해서 초기에 이런 준비가 사실 이제 뭐 기간에서 83만 원까지는 들어가서 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뭐 이제 우리가 그 이 예산을 많이 줄이는 것이 기간에서는 굉장히 음,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프로포절이라고 얘기했죠. 프로포절은 사업 계획을 따오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할 때 있어서의 기관에서는 굉장히 사회복지 기관은 부자인 기관이 없어요. 다 이제 외부에서 어떠한 이제 이런 프로포절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후원을 통해서 지원된 금액으로 갖다가 살림살이를 하는데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 계획에 있어서 이렇게 금액이 단가가 높다라고 하면은 어때요? 기관장님들이나 어떤 이제 그 운영자 입장에서는 별로 달가워하지 않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관련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계획을 한번 짜보게 했던 거고요. 이 밖에 여러 가지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밖에 제가 반별로 잘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우선 제가 담당하게 된 그 반은 B반, C반, D반이거든요. 그래서 B반 같은 경우는 37명이고요. 그리고 C반 같은 경우에는 36, 그리고 D반이 19개 이렇게 해가지고 추스려서 제가 채점을 했는데 자, 우선 B반 같은 경우에는 가지 점수가 20점이죠. 20점에 만점 맞으신 분이 7분 되시고요. C반은 5분 정도 되시고요. 그리고 D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원수가 좀 적다 보니까 9분 정도 되세요.
자, 그래서 정확하게 과제의 이해를 하셨으면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계획을 하셨을 건데 과제에 대한 이해가 좀 의미가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의미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아마 이제 사업 계획이라고 해서 내신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프로포절이냐, 일일 프로그램이냐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셔서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지 그 대상에 맞춰서 프로그램 계획을 해야 되고 시간이 또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시간상 그 시간 안에 할 수 있게끔 하고 예산과의 관련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렇다고 개별 대상자에게 부담을 시킨다라고 하면 참여 대상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재활용할 수 있는 이런 그 재료를 선정을 한다거나 먹는 거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우리가 그 기간에서 뭐 간식이나 이런 걸로 먹고들 하죠. 그래서 그 센터에서 예를 들면 간식으로 오후에 뭘 먹을까라고 하면 미리 계획 안에 이렇게 샌드위치를 한다거나 아니면 김밥말이를 한다거나 아니면 뭐 떡볶이를 만들어 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이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작성을 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요거로 우리가 그 15주차 강의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그 학기를 보내면서 정말 이제 좋았었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좀 아쉬웠던 부분들도 상당 부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금 요 시간이 끝나면 다음 시간 2교시에 제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또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2강에서 좀 이제 우리가 개인적인 부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의 생활을 같이 하시다 보니까 학과 공부하는 것이 정말 쉽지는 않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한 3번의 만남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학교 생활을 그야말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니면 그야말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지만 온라인상에서는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다들 열심히 해주셨고 또 내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과제를 해보면서 아, 도대체 이게 뭐야? 라고 하지만, 거의, 그래도 다 제출을 하신 상황을 보면 참, 그래도 보람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거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